안녕하세요. 신충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뭐 무거운 중량물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한 그런 잭 머신이라고 해서 자키라고도 하고요. 잭 머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잭 머신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의 토크를 받고 또 어떠한 파워가 얼마나 들어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이런 걸 보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모션에 대한 그런 기능들,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메이트들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치라든지 스크류 메이트, 뭐 힌지 메이트라든지 뭐 동심, 이런 메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요. 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구에서 애드인 창을 보게 되면 밑에 있습니다. 애드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솔리덕스 모션이라는 그 애드인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일단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왼쪽에 있는 요 애드인 체크박스는 일회성으로 애드인을 솔리덕스에서 한 번만 사용하고 솔리덕스를 끄게 되면 다시 꺼지는 이제 그런 체크 박스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시작할 때부터 이 기능을 체크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모션을 계속 쓸 거니까 왼쪽 부분에서 체크 하나 하고요, 오른쪽 부분에서도 체크 하나 하고, 그래서 체크를 두 개 다 해놓고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계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자, 도구의 옵션에 보시면 맨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애드인하고 옵션이 도구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요 그 기어 모양,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옵션, 애드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위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위계는 문서 속성에 가시면 단위 보시면 이렇게 단위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리미터, 그램, 초로 단위계를 할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미터, 킬로그램, 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 그램, 초도 있어요. 그 다음에 IPS에서 인치, 파운드, 초도 있고요. 그래서 단위계를 우리가 뭐 이 세트로 변경하기 싫으면, 부분적으로만 변경하고 싶으시면 사용자 장을 키셔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MMGS로 사용할 거니까, 자, MMGS로 단위계를 맞춰 놓을게요. 자, 확인 눌러서 이제 단위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모션 스터디라는 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션 매니저라는 창이 꺼져 있으면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안 나오죠? 자, 보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모션 매니저 이렇게 키시면 모션 매니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션 스터디를 하시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모션 스터디를 추가하거나 뭐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기존에 있던 거 쓸 게 아니고 새로 모션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모션 스터디 작성을 새 모션 스터디 작성을 켜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션을 줄 건데요. 모션에는 이제 모터를 먼저 좀 줄 거예요. 자, 모터를 주게 되면 이렇게 모터를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터가 나오죠. 모터가 나오는데 모터에는 이제 원형 모터와 선형 모터, 이제 그 다음에 경로메이트 모터, 뭐 여러가지 모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키 회전할 거니까 원형 모터를 줄 거예요. 원형 모터. 자, 원형 모터에서 여기를 콕 찍으면, 자, 이렇게 지금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돌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원형 모터가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이쪽으로 돌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돌려야지만 얘가 올라갈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원형 모터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모터의 속도는 정속으로 100rpm을 줄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모터의 속도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모터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력을 줄 거예요. 중력을 줘서 여기서 이제 중력을 줘야죠.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이걸 모션 해석으로 맞춰 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모터나 이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요거는 다시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줄게요. 자, 새 모션 스터디 작성. 자, 요건 모션 해석으로 바꾸시고요. 자, 아까 했던 모터를 줄 거예요. 모터. 자, 요면은 콕 찍고요. 요렇게 놓을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놓을 거고, 모터 모션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정속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정속도 있고요. 거리도 있고요. 거리도 보시면 이제 뭐 이게 90도, 그러니까 시간이 5초 동안 90도 회전한다. 아니면 360도 하면은 360도 하면은 1회전이겠죠. 그죠? 1회전을 한다. 5초 동안. 뭐 아니면 3600도 이렇게 하면 10바퀴 돈다. 5초 동안 10회전 한다. 이제 이런 걸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동이라든지 주파수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것들, 뭐 데이터점, 방정식, 서브모터, 뭐 여러 가지 그 모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속으로 100rpm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션 해석으로 된 상태에서 원형 모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중력을 주기 전에. 자, 중력을 주기 전에 계산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자, 올라가고요. 자, 뭐 근데 속도가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죠? 중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그냥 회전 방향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다시 요게 지금 현재 상황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맞추는 순간부터 뭐 모터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0초로 갖다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을 줄 건데요. 중력은 여기 보시면 사과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중력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중력을 줄 수가 있어요. 중력은 Z방향, 뭐 Y방향, 이렇게 X방향 줄 수가 있는데, 자, Z방향은 이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나오죠? 자, Y방향은 밑으로, X방향은 뭐 이쪽이겠죠. 자, Y방향, 우리는 Y방향으로 중력을 줘야 되겠죠. Y방향으로 확인 누르고 이제 중력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을 준 다음에 여기 자키에 걸리는 이제 하중을 줘야 되겠죠. 그죠? 하중은 여기 보시면 포스라고 있어요. 여기 하중, 여기 하중을 줄 거예요. 자, 하중 주시고, 자, 여기서 뭐 하중은 토크도 있고요, 적용 반작용 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적용으로 해놓고요. 적용이 아니라 작용으로 해놓고요. 자, 요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 선을 원형 그 모서리 선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하중이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중이 여기서 상수를 주시고요. 자, 뉴턴은 8,900뉴턴을 줄 거예요. 자, 8,900뉴턴을 주고요. 자, 여기서 다 줬으면 자, 오케이 누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형 모터, 중력, 하중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계산이 들어가죠. 자, 지금 계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했으면 얘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힘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결과창을 좀 볼 거예요. 결과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XY 결과 플롯이라고 있어요. 결과 플롯. 자, 결과 플롯을 이렇게. 자, 결과를 볼 건데 어떤 결과를 볼 거냐면 제일 처음에는 하중을 볼 거예요. 하중. 하중에 모터 토크를 볼 겁니다. 모터 토크. 그리고 결과 성분은 크기를 볼 거예요. 모터 토크의 크기. 자, 크기에서 이제 모터 토크는 여기 원형 모터 있죠. 자, 원형 모터를 그대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형 모터를 선택하고 자, 확인을 누르면 그 확인 누르기 전에 플롯은 그 시간 베이스로 우리가 지금 5초 동안 해석을 했는데 조금 해석을 더 돌릴까요? 8초. 자, 8초로 돌립시다. 8초. 자, 일단 결과는 잠깐 끄고요. 자, 8초 동안의 토크를 볼 거예요. 8초 동안에. 자, 이럴 때는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계산하시면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플롯. 하중. 모터 토크.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원형 모터.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 베이스로 결과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크가 나왔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그 모터 토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7244 토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토크 점점 최소 4250 토크까지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재생을 누르게 되면 여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토크가 어느 지점에 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파워를 볼 거거든요. 파워가 얼마의 파워가 필요한지. 그래서 파워를 볼 거면 다시 한번 여기서 플롯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플롯 선택하시고 플롯 선택하시고 자, 유형 선택에서 모멘텀 에너지 파워,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파워죠. 파워 소비량. 그 다음에 어떤 거의 파워를 볼 거냐, 로터리 모터의 파워를 볼 거예요. 그리고 플롯을 여기서 새 플롯을 하나 더 만들 게 아니고요, 이 플롯에다가 합성을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 플롯 추가해서 지금 플롯 1 만든 거 있죠. 여기서 플롯 1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이 플롯 1에 합성이 돼서 보여요. 자, 그래놓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파워 소비량과
모터 토크가 같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파워는 가장 그 높은 파워가 76W가 필요해요. 그러면 모터가 76W 이상 76W 이상의 모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재생 버튼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터 플롯이 도는 거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플롯 1로 나왔는데 이것도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리졸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F2키나 이렇게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 파워 소비량 아이씨, 왜 이렇게 됐냐. 자, 이름을 파워 소비량 뭐 슬래시 모터 토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뭐 재생하면 이렇게 그래프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 그 자키가 올라가는 그 변이를 좀 볼 거예요. 변이. 그러니까 변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이고요. 그 변이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변이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결과 플롯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변이 요 결과 창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유형 선택을 하셔서 변이 여기 있죠. 변이 뭐 속도 각 속도 있는데, 자, 변이 그 다음에 변이는 선형 변이를 선택할 거예요. 선형 변이. 그 다음에 결과는 Y 성분. 그러니까 Y 성분이니까 요 Y축 있죠. Y로 올라가는 성분의 변이를 볼 거예요. 그리고 변이 위치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요 면을 기준으로 변이를 볼 거예요. 이 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변이를 볼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 베이스는 시간 베이스로 해서 변이를 넣을게요. 자, 확인 누르면, 자, 시간대별로 얘가 위치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그러니까 재생 한번 하면서 볼게요. 이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 제일 처음에 이 위치한 게 이제 161mm서부터 총,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1.6초 때 뭐 요만큼 올라가고요. 뭐 2초 3.2초 때 요 186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변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 변이량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그냥 161에서 211을 빼면 51, 변이량은 51이에요. 51인데 51mm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시간대별로 이동에 대한 변이량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변이량과 그 각변이량, 각도가 변하는 이제 각변이량까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볼 겁니다. 일단은, 자, 요 플롯에서 편집을 할 거예요. 피처 편집. 자,
요 시간 이제 플롯을 비교할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 베이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세 결과를 해서 결과 베이스로 요 변이량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형은 여기도 뭐 변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가 이제 각변이. 자, 각변이, 각도가 변하는 양. 그 다음에 크기로 볼 거예요.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모터로 볼 겁니다. 자, 원형 모터.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각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회전이 되면서 이게 지금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각도가 계속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뭐 어차피 360도예요. 360도에 따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 보면 되냐면 얘가 지금 33.6도, 62.7도 이게 회전하면서 그 회전 각도에 따른 그 위치 변화예요. 위치 변화. 그러니까 0도에서 33도에서 아까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인데 이거는 이 각변이 각도에 따른 요놈의 위치 변화. 그러니까 얘가 몇 도를 도냐에 따른 요거의 위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얘가 몇 도가 돌아가냐에 따른 위치 변화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것들은 뭐 자, 지금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데이터 갖다가 뭐 엑셀로 뽑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걸 조금 더 촘촘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그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션 스터디 속성. 자,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뭐 애니메이션, 기본 모션 뭐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질 건 이건 아니고요. 요 밑에 모션 해석에서 초당 프레임을 100프레임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부드럽고 크게 움직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면 자, 다시 한번 계산. 자, 아까보다 훨씬 좀 부드럽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도. 자, 그러면서 이제 각도는 180도로 나오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촘촘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있겠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뭐 0.25배속, 0.5배속, 0.1배속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게 수월할 거예요. 움직이는 거. 토크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각변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